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산의 하늘은 무겁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악몽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아니, 빛이 아니라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뒤흔들 지진과도 같은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3cm의 거구가 사직으로 왔습니다. 그의 계약금은 무려 2억 7천만 원.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그의 커브입니다. 고교 무대에서 평균 자책점 0.51이라는 괴물 같은 기록을 남긴 이 투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 3연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영웅들이 있습니다. 6대5, 단 1점 차 승리. SSG를 상대로 팀 전체가 하나 되어 싸웠던 그날의 전사들.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17년 만에 나타난 전설입니다. 82경기 출전. 2008년 정우람 이후 처음으로 이 벽을 뚫어낸 좌완 투수. 김성근 감독조차 재미있는 존재라고 극찬했던 그 선수. 하지만 혹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네 번째, 명장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한국 시리즈 3회 우승을 이끈 그 감독이 롯데에서는 2년 연속 7위라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둔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2026년 포스트 시즌 진출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야기, 159 괴물 투수의 작별 인사. 한국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그의 SNS 글. 이것은 정말 작별인가요? 아니면 재회의 약속인가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에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9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가 내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도 잊은 채 훈련장으로 향한 롯데의 신예. 그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롯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10월 8일부터 사직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김원중, 박세웅, 황성빈, 나승엽, 총 2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입니다. 2026년 포스트 시즌이라는 전쟁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동건입니다. 10월 5일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지명한 동산고 투수 신동건과 계약금 2억 7천만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롯데가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신동건, 신장 193cm, 체중 85kg, 우완 정통파 투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의 진짜 무기를 아십니까? 바로 커브입니다. 낙차가 엄청난 커브구를 구사하며 고교 타자들을 농락했습니다. 올해 고교 대회 15경기에 등판해 71이닝을 던지면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0.5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평균 자책점 0.51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인지 아시나요? 이닝당 출루 허용률 0.92로 안정적인 피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롯데 구단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동건은 우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와 변화구, 낙차 큰 커브를 구사해 삼진 능력을 갖춘 투수다. 향후 선발 자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선발 자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롯데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입니다. 올해 우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터커 데이비슨을 포기하고 영입한 빈스 벨라스케이지의 부진, 에이스 찰리 반제의 부상. 선발진이 무너지자 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동건의 등장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물론 그가 당장 내년에 1군 로테이션을 책임질 순 없겠죠. 하지만 2-3년 후를 생각해보세요. 193cm에서 쏟아지는 강속구와 커브,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동건만이 아닙니다. 2라운드 한일 장신대 투수 박정민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최고 구속 152km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투수입니다. 3라운드 부산고 내야수 이서준은 계약금 1억 원, 부드러운 핸들링과 강한 어깨, 그리고 장타력까지 겸비한 유망주입니다. 롯데는 지난 9월 17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총 11명의 선수를 지명했고 벌써 이들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속도감, 이 결단력, 이것이 바로 2026년을 향한 롯데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무리 훈련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퍼포먼스 전문 센터 파견,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 참가, 대만 및 일본 윈터리그 출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 병행됩니다. 롯데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실전 경험과 전문 트레이닝을 접목해 팀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 시즌, 우리는 7월까지 단독 3위를 질주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죠. 4, 5위 그룹과 5경기 차이로 앞서가면서 준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꿈꿨습니다. 하지만 8월의 악몽, 12연패의 수렁, 8월 이후 11승 29패 3무, 승률 0.275, 최악의 슬럼프였습니다. 결국 구단 역사상 최초로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암흑기를 넘어선 치욕입니다. 2017년 준 플레이오프 진출 이후 8년 동안 가을 야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롯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동건, 박정민, 이서준, 이 신예들이 몇 년 후 롯데의 기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22명의 선수들, 그들이 2026년 롯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건이 과연 롯데의 미래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연패의 늪에서 롯데를 구해낸 영웅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롯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연패, 연속으로 3경기를 지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특히 시즌 막판에 4연패를 당한다는 건 팀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선수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감독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월 3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SSG 랜더스.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의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만난 두 팀.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롯데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6대5로 승리했습니다. 단 1점 차 승리. 하지만 이 1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롯데 팬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승리로 롯데는 3연패를 탈출하면서 31승 23패 3무를 기록했습니다. 사전에 4연패는 없었습니다. 롯데는 4연패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터커 데이비슨. 그는 5이닝 동안 99구를 던지며 6피안타 2볼넷 3탈 3진 3실점. 그중 자책점은 2점을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피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선발 투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김원중, 시즌 14세이브째를 기록하며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원중의 그 안정감, 롯데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죠. 9회 마운드에 김원중이 올라오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 경기는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키스톤 콤비, 전민재와 고승민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합작으로 6안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6안타요 여러분, 두 명이서 6개의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건 공격의 심장부가 제대로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유격수와 이루수가 공격에서도 폭발하면 그 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승타는 윤동희의 희생 플라이였습니다. 희생 플라이. 자신을 희생해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플레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윤동희는 자신의 타점을 포기하고 팀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오슨 조영래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사전에 4연패는 없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3연패를 탈출했다. 치열한 접전. 6대5라는 스코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경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팀이 이길지 알 수 없는 혈전이었습니다. SSG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3연패를 끊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롯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이후에 롯데가 어떻게 됐는지를요. 8월에 12연패, 포스트 시즌 탈락,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날의 승리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전민재, 고승민, 윤동희, 김원중, 터커 데이비슨 이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승리했습니다. 2026년 롯데가 다시 일어서려면 바로 이런 경기들이 필요합니다. 1점을 지키기 위해 온 팀이 하나 되는 경기. 키스톤 콤비가 폭발하고 마무리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경기. 그런 경기가 144경기 내내 이어진다면 롯데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롯데의 키스톤 콤비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이언츠 팬들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7년 만에 등장한 전설. 82경기 출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1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2008년 한화 이글스의 좌완 정우람이 8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고무팔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엄청난 등판 횟수를 기록했죠. 77이닝을 던지며 팀의 불펜을 책임졌습니다. 그 이후로 17년 동안 아무도 82경기 이상 출전한 투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그 전설이 부활했습니다. 바로 정현수입니다. 정현수, 24세, 좌완 릴리버. 2024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3순위로 롯데에 입단한 이 선수는 올해 무려 82경기에 출전하며 KBO 리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82경기요 여러분. 팀 전체 144경기 중 57%에 해당하는 경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역대 투수 등판 횟수 공동 6위. 2008년 정우람 이후 처음으로 82경기 이상 출전한 투수, 17년 만에 KBO 리그에 등장한 철원입니다. 정현수는 올해 82경기에서 47이닝을 던지며 2승 12홀드, 평균 자책점 3.97, 피안타율 0.202를 기록했습니다.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지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정현수의 발견은 분명한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현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정현수는 대학 재학 시절 한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김성근 감독이 정현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존재가 되지 않나 싶다. 김성근 감독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좌완을 육성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김 감독의 눈에는 정현수의 자질이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대학 시절부터 커브를 잘 던졌고 슬라이더도 가지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현수는 부산고 진학 후 본격적으로 투수를 했지만 고교 시절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했죠. 하지만 대학에서 많은 공을 던지면서 급성장했고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3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대학 선수로는 가장 빠른 순번이었습니다. 지난해 1군 18경기에서 23이닝을 던지며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56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수, 이닝수, 경기 내용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한 겁니다. 정현수의 무기는 독특한 디셉션 동작과 커브의 위력입니다. 타자들은 그의 투구 폼에 속고 커브의 헛스윙을 합니다. 좌타자들은 특히 그의 커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82경기 출전, 연투 31번. KBO 리그 불펜 투수 중 연투가 30번 이상인 선수는 정현수가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3연투도 7번이나 했습니다. 3연투를 5번 이상 한 선수 역시 정현수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닝 수는 47이닝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투구 수도 851개로 리그 44위였습니다. 경기 수가 많았을 뿐 이닝 수와 투구 수는 평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잦은 등판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롯데의 순위 싸움이 막판까지 이어졌다면 정현수의 출전 경기 수는 역대 기록에 도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시즌이 일찍 끝나면서 정현수는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현수는 증명했습니다. 9월 이후 11경기에서 5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1.8을 기록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은 힘을 뺀 뒤인데도 선전한 겁니다. 극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정현수가 더 좋은 활약을 한다면 올해의 혹사 의혹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현수는 롯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김성근 감독의 예언대로 정현수는 재미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이미 재미를 넘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수가 내년에도 이 정도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가 커리어 하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장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3번의 우승을 이끈 그 감독이 롯데에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명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에서 한국 시리즈 3회 우승을 이끈 전설적인 감독.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롯데 자이언츠에 부임한 그 감독. 바로 김태형 감독입니다. 2024년 롯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팬들이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롯데가 바뀐다. 김태형이라는 명장이 왔으니 포스트 시즌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3년 롯데의 성적은 68승 76패, 승률 0.472로 7위였습니다. 2024년 김태형 감독 부임 후 첫 시즌 66승 74패 3무, 승률 0.471로 역시 7위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66승 72패 6무, 승률 0.478로 또다시 7위입니다. 명장 김태형이 왔지만 순위는 그대로였습니다. 2년 동안 7위에서 단 한 계단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승률은 겨우 0.006포인트 상승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롯데와 팬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건 김태형 감독이 이제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3년 계약 중 2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건 2026년 단 한 시즌뿐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실패한 부임을 의미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강력한 텐터 노브멘터 엠스 컨티뉴아 카리스마로 팀 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재편성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을 중심으로 포지션 로테이션에서 명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순위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어느 정도 희망을 남긴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선수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반면 투수진에서는 긍정적인 이름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SPOTV 넉스 김태우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롯데에 부임한 2년 동안 눈에 띄는 외부 보강을 받지 못했다. 중요한 건 그의 운영만이 아니다. 구단도 필사적으로 내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김태형 감독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단의 보강도 문제였습니다. 2023년 시즌 전 롯데는 3명의 고액 FA를 영입했습니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하지만 이들의 성적은 투자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팀 연봉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셀러리 캡은 롯데가 외부 파이를 영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이 3명의 파이 계약이 끝나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다. 경쟁력 균형 과세 제도가 완화되면서 모든 팀의 지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업계는 롯데가 시장에 진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2년 동안 주목할 만한 외부 보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영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단이 내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도 충격적인데
9년 10년 연속 탈락은 구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11월 일본 미야자키 마지막 캠프부터 팀의 약점을 차분히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본 훈련 일정은 확실히 확대되지만 김 감독은 과도한 훈련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수들이 목적을 가지고 훈련한다면 지옥 훈련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태형 감독의 철학입니다. 무조건적인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라 목적 있는 훈련, 스마트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6년에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시즌입니다. 김 감독도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이 명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는 단독 3위를 유지하다가 충격적인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시즌 막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7월까지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 12연패. 그 악몽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롯데 팬으로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김태형 감독이 2026년에 롯데를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단이 시장에서 대형 FA를 영입해야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만약 2026년에도 실패한다면 김태형 감독과 롯데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명장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3번의 우승을 이끈 그 감독이 롯데에서는 2년 동안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감독이 내년에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좌절을 맛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159금 괴물 투수의 작별 인사. 이것은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요? 지금 확인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10월 6일 롯데 자이언츠의 괴물 투수 알렉 감보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KBO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 감사드린다. 정말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 감보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팀 동료들, 구단 스태프들, 심지어 팬들까지 평생 기억에 남을 우정을 쌓아서 놀라울 따름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른 나라에서 감보아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와 부산 팬들이었습니다. 감보아는 특히 부산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팬 여러분의 열정, 에너지, 그리고 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내가 수천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왔어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사직구장이든 길거리를 걷든 여러분은 나에게 응원을 보내줬다.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사직구장에서의 함성, 거리에서의 격려. 감보아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팬들의 열정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덕분에 감보아는 롯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보아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 통증. 시즌 막판, 감보아는 정상적으로 등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상은 투수에게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아무리 마음먹고 던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감보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강하게 시즌을 마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라운드를 밟을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감보아는 부상 속에서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팔꿈치가 비명을 질러도 그는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일원이었고 부산 팬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작별 인사입니까? 아니면 재회의 약속입니까? 감보아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마이너리그 시절 최고 구속 159금에 달하는 강속구로 주목받았던 투수였죠. 지난 5월 에이스 찰리 반지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보아는
폭발했습니다. 첫 9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 1.94, 한화 코디 본세와 함께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에이스가 왔다. 하지만 이후 6차례의 패전이 돌아왔습니다. 감보와는 그동안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힘이 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롯데도 단독 3위를 유지하다 무너지면서 동반 추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보와의 최종 성적은 19경기 108이닝, 7승 8패, 평균 자책점 3.58입니다. 탈삼진 117개, 피홈런 6개, 폭발적인 9위를 보여주었지만 뒷심이 문제였습니다. 롯데도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꿈꿨으나 12연패라는 악몽을 당하며 최종 순위 7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보와가 국내 무대에서 시속 150km 후반대 강속구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닝 소화 능력에 의문부호가 남으면서 내년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SPOTV NUS 윤욱재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감보와가 SNS에 남긴 글은 한국 팬들과의 작별 인사로 남을 것인가?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보와를 다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것인가? 감보와는 분명 재능이 있습니다. 159 금어 강속구, 117개의 탈삼진.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닝 소화 능력, 후반 체력 문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롯데가 감보와와 재계약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건 철저한 체력 관리와 이닝 제한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이닝을 던지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짧고 강렬하게 불펜 에이스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롯데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찾는다면 감보와의 SNS 글은 진짜 작별 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팬들은 또 한 명의 떠나간 선수를 가슴 아파하며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감보와의 이 말,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상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보와는 롯데 역사에 이름을 남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동건이라는 신예가 왔고 정현수는 철원으로 성장했으며 김태형 감독은 마지막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감보와, 그는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떠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2026년 시즌이 밝혀줄 겁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보와가 다시 롯데로 돌아와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야 할까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롯데 자이언츠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FA 시장 전략과 2026년 신인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독점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우리 함께 2026년을 준비합시다. 화이팅!